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강서구청 보궐선거 패배로 김기현 2기 지도부를 띄운 국민의힘. 하지만 사무총장의 TK 출신 이만희 의원을 앉히면서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까지 당 3역이 모두 영남권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마저 도로 영남당이 됐다,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과 현재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정확하게 일주일 전 바로 요때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파란만장하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의원님도 수석 대변인 앞에 이제 전자가 꼬리가 붙어버렸네요. 네. 일단 심경을 좀 어떻게 좀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개인적 신경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말씀을 한마디로 이 상황을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예,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네. 아, 또한 우리 의총장에서 선배 의원이 말씀하셨던 이 말도 생각이 납니다. 민심은 조직으로도 못 막는다. 조직으로도 못 막는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네. 뭐 당의 조직을 총동원해서 했지만은 결국은 민심에 의해서 좀 패배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그렇게 그보다는 예. 첫째 우리 입장에서 파란만장한 일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예. 패배는 이미 선거 전에 10% 이상의 그 격차가 나면서 패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당 차원에서 적극 지지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후보를 낸 마당에 당 차원의 당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결과는 17%의 격차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민심이 특히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을 확인을 했고, 예. 또한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경제 불안, 또 침체된 민생 경제, 뭐 특히 뭐 많은 그 높은 이자율 부담,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더 그 지역 구민들에게 예.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면서 예. 결국 민심이 저희를 떠나갔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말씀대로 갑자기 파란만장한 일주일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생 문제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지금 수도권 위기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김기현 2기 체제, 뭐 일각에서는 김기현 비대위다, 뭐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 네. 친윤색채가 여전하고, 그리고 영남권 출신의 2기 지도부가 출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처방이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사무총장 문제는 제가 다 거기에 위상에 걸맞는 그 현재 의원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다. 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당의 다수가 절대 다수라고 할 수도 있죠. 영남권 출신으로 포진돼 있는 상황이고, 예. 중진 의원들 대부분 영남권 출신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무총장을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책위 의장, 여의도 연구원장, 지명직 최고위원, 조직부총장, 이 모든 사람은 다 수도권, 중부에서 다 뽑아서 조직을 새로 꾸몄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이기보다는 아마 현재 원내대표도 이제 대구 출신이시고, 당대표도 또 뭐 울산 출신인 상황에서 아마 사무총장이 또 TK라는 측면이 강조된 게 아닌가. 예.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당대표와 사무총장 또 원내대표만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정책위 의장, 여연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세신 차원에서 수도권으로 다 모셨는데,
이 부분을 한번 또 지켜봐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켜보고 아마 국민들도 지켜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요 이제 인선에 대해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총선 6개월 앞두고 재건축은 할 수 없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김기현 비대위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사실 이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게 네. 좀 체제 개선이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영남에 절대 다수가 있고 그러면은 영남 의원들 중심으로 또 선거 전략이 짜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먼저 사무총장을 원외에서 지금 모셔오는 상황은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사무총장을 원내에서 해야 되는데 사무총장 인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어려움이 있었고 예. 또한 윤희석 그 선임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사무총장 문제에 대해서 답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사무총장을 제외한 모든 그 주요 당직자를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을 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다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인선도 인선이지만은 당 지도부와 그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계 설정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쓴소리를 못하는 예스맨들만 지금 지도부가 채워졌다 이런 비판도 있고 김기현 대표가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특정 사안에 놓고 보면은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당 지도부로서 올해 한 7개월간 관여하면서 예. 중요한 정책과 관련돼서는 당과 정부가 정말로 긴밀히 소통을 하고 수시로 당정 협의회를 열면서 그 당의 의견을 상당수 정책에 반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예. 제가 갑자기 구체적으로 예를 들라니까 지금은 그런데 정책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언론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당 대표께서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표께서 이제는 그 정부의 입장과 한 목소리를 내는 데서 상당히 치중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예, 당정의 일치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강조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인 측면으로 보여졌던 것도 이제 일면 뭐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당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파악하는 것은 정부보다는 당이 훨씬 특화돼 있고 또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목소리를 내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새 지도부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제 만찬을 했는데 국민통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좀 깜짝 놀랐는데 국민은 늘 옳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 톤이 조금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이런 걸 시사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께서 국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인 측면도 말씀을 몇 차례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의 결과가 좌우 대결의 어떤 모습을 취하면서 예. 국민들께는 상당히 갈등, 불안 뭐 이런 부분의 느낌을 좀 준 측면은 있습니다. 예. 당연히 국가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는 민생과 경제 이것이 가장 눈앞에 발등의 불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제 생각에도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 즉 민생과 경제 이 부분 중심으로 메시지가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는 8월 29일에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당의 방향을 명확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한 2달 동안 굉장히 이념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뭐 서울경제 보도가 나왔네요. 이념 논쟁 없이 민생에 집중해야 이렇게 나왔는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급작스러운 선회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확 변화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방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그 상당 기간 이제 우리 뭐 말씀을 드린다면 간첩 이슈도 상당히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정체성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 선거 과정을 통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이념적인 측면이 중요하기보다는 민생과 경제가 결국은 국민들의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충분히 대통령께 전달이 됐을 수 있고요. 예, 예. 앞으로 정책의 기조는 민생 경제를 우선시하는 그 모습으로 가실 것으로 뭐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 좀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그 여의도 일각에서는 계속 윤석열 신당, 뭐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신당의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뭐 문화일보에서도 뭐 기사를 쓰고 여러 군데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글쎄 뭐 그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아마 특정인들의 어떤 뇌피셜이 아닐까. 뇌피셜이요.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 대통령과 당의 관계는 항상 뭐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 뭐 어느 때는 긴장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와 같이 뭐 신당 창당과 같은 그런 것은 뭐 특정인들이 어떤 지도 체제를 흔들려는 그 복선을 가지고 하는 뭐 뇌피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고 아니 제가 이거는 근데 뭐 이런 뭐 소위 말해서 약간 안 유명한 언론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문화일보의 뭐 허민의 정치 카페 뭐 이런 데서 조금 구체적으로 막 얘기들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본 건데 그러면 네. 이거 그러니까 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에서는.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당 전체적으로 이번에 흔들렸지만 예. 기본적으로 당에서 이 전체 의원들의 형태가 과거와 같이 친박, 비박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파적으로 구분돼서 갈등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헤어질 결심을 한 거라는 말에 의원님은 당은 막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내보내겠다 이런 의미로 좀 뭐 읽어도 되는 건가요? 그 해석이 또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요, 뭐 그렇게 일각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당에서도 버린다 뭐 이런 해석도 막 나오고 그래서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예. 지속적으로 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과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하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잘 보시면 당에서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뭐 반론이나 또는 예. 거기에 뭐 윤리청 뭐 제소라든지 어떤 행동을 취한 게 없습니다. 예. 즉 이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현재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에서는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그 입장을 보인 겁니다. 예. 그리고 내년 1월이면 결국은 당원권 정지가 끝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당에서는 정해진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를 대할 뿐이지 특별하게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못하게 막는다든가 또는 이런 식의 액션은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원회 재소화까지 하고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그러면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 다시 징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윤리 문제는 저희가 언급하기 참 어려운데 윤리는 제가 윤리위원을 할 때부터 예.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저희 당에서는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 윤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근데 윤리가 상당히 법률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지 뭐 그 이상의 정무적 판단을 넣거나 특정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은 안 할 것으로 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정말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는 저희 스튜디오에 나가서 예. 좀 서로 마주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